오늘은 부동산 불황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 경매를 보면은 굉장히 그 물건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 강남 아파트에서는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주거용 뭐 주택이나 뭐 아파트를 빼고 뭐 상업용 시설이라든지 뭐 사무실, 이런 물건들도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내 집을 싸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기석입니다. 땅값은 집값보다 약 3배 더 오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말은 통계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비싸게 땅을 사도 이익이 남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약 100평의 땅을 평당 5천만 원에 사서 12.5평형 빌라나 아파트 20가구를 지어 약 80억 원의 분양 수입을 올리면 건축업자는 15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럼 업자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땅을 조금 더 비싸게 사서 조금 덜 이익 보고 아파트나 빌라를 지어서 팔겠죠. 그러니까 땅값은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반면 부동산이 불경기에 접어들면 건축업자는 시세보다 싼 값으로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분양이 불확실해지면 건축업자의 수익도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이 몇 번이고 지속되고 반복되면은 건물의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에 대지의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도 합니다. 1945년에서 2008년까지 영국의 집값을 보면은 땅값이 15배 오르는 동안 집값은 5배 오르는데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땅값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기피 물건. 여러분들 투자 기피 물건, 말 그대로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죠. 뭐 허름한 집, 낡은 집, 뭐 요즘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구축 아파트는 얼어 죽어도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기피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지 집은 4.5평, 방 1개, 다락방 1개, 화장실은 무려 공용으로 쓰는 거였대요. 세를 놓기는 어렵고 보증금 1000에서 3000, 월세는 10에서 15 정도가 시세였고 대출은 3천만 원, 4천만 원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총 투자금은 6천만 원에 여기에 분담금을 더한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매매 가격은 내재 가치의 절반 수준이지만 미래 가치는 투자금의 몇 배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13평형의 이 부동산은 3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대출 받고 뭐 해가지고 지금 6천만 원의 분담금 더한 게 이제 투자금인데 지금은 가격이 3억 5천이 됐다. 그러면은 뭐 한 7천, 8천 분담금 제서 뭐 1억이라 보더라도 벌써 3배가 올라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보통 이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중 심리를 통해서 부동산의 시장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한데요. 뭐 군중 심리가 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 소액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자. 공인중개사 1년에 몇 건만 해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이런 것들이 다 군중 심리를 나타내는 다 이제 부동산 뭐 말들입니다.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아야지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해서,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이게 휘둘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더 휘둘리겠죠? 이 부동산이 가진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집의 내재 가치란 게 대체 무엇이냐? 집의 내재 가치는
대지가치 플러스 건물가치입니다. 대지가치 플러스 건물가치. 대지의 내재가치 산출하는 법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산출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이 가진 대지의 실제 내재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평수와 관련 없이 평형 나누기 2를 해줘요. 그럼 이게 내재가치 평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다. 그럼 15평이고요. 40평 아파트다. 그럼 20평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등기 평수와는 상관없이 실사용 면적 플러스 전용 공유 면적 이것을 더하면은 호수별 건물 면적이 나오고요. 실사용 면적이라는 것은 등기부산 전용 면적 플러스 화점 면적입니다. 그럼 이제 호수별 건물 면적이 나오잖아요. 호수별 건물 면적을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이것이 빌라의 대지가치 면적이라는 거예요. 이 대지가치 면적은 실제 용적률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등기상 대지지분 곱하기 실제 용적률 나누기 200을 하면은 대지가치 면적이 나오고요. 등기상 대지지분 곱하기 실제 용적률을 하면은 호별 건물 전체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지가치를 산정해 보시고요. 건물의 내재가치 이제 신축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속 건물이 많아서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해서 건축 평당 단가를 곱해서 감가를 수정해 줍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호별 건물 전체 면적에다 평당 건축비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또 주차장 면적을 또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주차장 건축 면적 나누기 세대수 곱하기 평당 건축비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은 이제 건물의 내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가치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전세는 내재가치 대비해서 80에서 90% 선에서 구하셔야 되고요. 매매는 신축 같은 경우는 내재가치 대비해서 80에서 90% 선, 재고주택은 내재가치의 100% 내외, 지하는 내재가치의 60에서 70% 수준에서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내재가치 산출 공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등기부 펴놓으시고 내 평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식으로 써니까 어렵지 하나하나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내재가치를 계산해서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는지 혹은 내재가치보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내가 사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은 사지 말아야 될 시기인지가 딱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내재가치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저평가할 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동산 내재가치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